일단 사고 원인부터 또 이 구조 상황까지 항공 전문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연결해서 직접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한국항공대학 항공운항과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항 당국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가요, 랜딩 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랜딩 기어 고장 원인,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은 정확히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글쎄요,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라고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먼저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서 그 블레이드를 다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엔진이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엔진이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거기에는 랜딩 기어나 플랩을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예. 유압 시스템이 있는데 그 유압 시스템이 이제 같이 고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압 시스템은 737 같은 경우에는 예. 알파하고 브라보라고 해서 두 개의 유압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의 유압 시스템이 이제 멀펑션이 고장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백업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랜딩 기어나 플랩을 내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같이 그 랜딩 기어를 이제 못 내리게 해서 이제 동체 착륙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예. 우리가 유압 시스템이 알파하고 브라보 두 개가 다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조종실에서는 매뉴얼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케이블을 이용해서 유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을 이용해서 랜딩 기어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작동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네. 버드 스트라이크는 엔진에 의해서 어떠한 엔진에 데미지를 줘서 그게 유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업 장치하고 매뉴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봤을 때 뭔가 급박한 그렇게 프로시저를 절차를 하지 못하는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덕 교수님 얘기는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어도 그것이 뭐 유압에 문제가 생겼어도 결론적으로 수동으로도 기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아가 안 돼서 동체 착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랜딩 기어하고 플랩, 그러니까 양력을 보조 장치가 있는데 플랩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했을 때 예.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른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아까 여기 그 박청훈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요. 문제가 생기고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메이데이를 외친 게 1분에서 2분 정도 사이예요. 혹시나 그렇게 그 관제탑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더 급하게 내려오지 않고 더 회항을 하거나 다른 곳을 찾을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까? 1분 정도뿐이 상황이 없습니까? 일단 이제 메이데이를 이제 그 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복행 미스드 어프로치에서 복행을 해서 어떠한 이제 그 공중 선회 지점이 있는데 홀딩 포인트라는 곳에 가서 항공기를 계속 공중에서 선회를 하면서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QRH라고 해서 퀵 레퍼런스 핸드북이라고 해서 그 절차에 맞춰서 해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치를 다시 하고 이러한 그 프로시저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그냥 그 복행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조금 저희가 사고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 위험을 만약에 조종사가 인지를 했을 때 사고가 피해를 좀 줄이려면 조종사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좀 아쉬운 장면 그런 건 좀 보이십니까? 737 랜딩 기어 시스템에 보게 되면은, 네. 800피트 이하에서 landing 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종사한테, 오랄, 그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삑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지를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한다면 공중에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QRH를 수행을 하고 프로쇼를 수행을 하고 특히 737 같은 경우는 연료를 방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퓨얼 제트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연료를 다 소모를 하고서 다시 이제 재접근을 해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떠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사고 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다 소모하고 사고가 날 거를 좀 대비를 하고 내려왔어야 하는 것이 동체 착륙이라도 그런 것이 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급하게 내려온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화면들은 아마 교수님께서도 많이 좀 보셨을 텐데 CCTV상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충돌 후에 불길까지 휩싸였잖아요. 예. 이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활주로가 좀만 더 길었더라면 그렇게 되면 저 외벽에 부딪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무한 이 공항 활주로가 2,800m라고 사고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규정이나 공항 공사에서 이제 어떠한 아이카오 규정에 의해서 공항을 설계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2,800m를 지금 했는데 이것은 비정상 상황이 아니라 정상 상황에서 항공기가 착륙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스탑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737 같은 경우 맥시멈 랜딩 웨이트가 예. 14만 4천 파운드인데 14만 4천 파운드로 맥시멈 랜딩 웨이트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약 한 7,200피트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스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프로치 스피드부터 랜딩론 동체로 내리면서 스피드가 감속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네네. 스피드가 많은 스피드로 그렇게 이제 동체 착륙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디스턴스를 넘어서 이제 런에 익스커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조금만 좀 바뀌었더라면 그러면 희생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고 여객기 동체가 이제 심하게 훼손이 됐고 또 화재까지 발생을 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화재 인명 피해 주요 원인이라고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랜딩 기어를 이제 내리지 못하고서 착륙을 했다는 것이 만약에 랜딩 기어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랜딩 기어 메인 기어에는 네. 브레이크 시스템이 같이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가 접지 않은 순간 브레이크가 오토 브레이크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오토 브레이크가 이제 잡아서 디스턴스를 줄일 수가 있는데 랜딩 기어가 이제 익스텐션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줄일 수 없었던 점이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요. 9시 3분 사고가 접수가 됐고 9시 46분쯤 초진이 했다. 이렇게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고 43분 만에 초기 진화가 된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는 이 43분도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저희들이 쭉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그 비상 착륙이잖아요. 비상 착륙이고 동체 착륙을 다 알렸다면 그러면 동체 착륙을 하는 동시에 소방대원들이 다 같이 집중하는 와가지고 뭐 달려오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안 됐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저희가 메이데이를 하고 비상을 선포를 하고 적절한 시간적인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복행을 해서 선회를 하면서 공중에서 선회를 하면서 리퀘스트 이머전시 이퀴먼트 예.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ATC를 통해서 다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선회를 하다가
간제타 쪽으로 이제 비행을 한번 이제 저공 비행을 합니다. 예. 저공 비행을 하면서 랜딩 기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간제텔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럼 간제텔에서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동체 착륙을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프로시저에 의해서 활주로에다가 폼을 이제 깔고 예. 최대한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치를 하고서 항공기가 터치다운이 됐을 때부터 이제 옆에서 소방차들이 같이 따라붙어서 활주로를 하는데 이러한 그 스피드가 너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진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폼을 깔고 이러는 것들은 모든 공항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다 비상장비 시설이 갖춰져야지만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는 급하게 동체 착륙을 시도했기 때문에 깔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